늙은 마녀. 옛날 옛적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딸들이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마침내 큰딸이 일을 찾아 떠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했죠. 그래서 큰딸은 도시로 떠났어요. 그런데 온 도시를 헤매고 다녔지만 아무도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딸은 더 멀리 시골로 갔어요. 그러다 우연히 오븐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오븐은 수많은 빵을 굽고 있었죠. 소녀를 보고 빵이 말을 걸었어요. 소녀야, 소녀야, 우리들을 좀 꺼내주렴. 우리들을 좀 꺼내줘. 7년이나 구워지고 있지만 아무도 우리를 꺼내러 오지 않았어. 그래서 착한 소녀는 빵을 꺼내 땅에 놓아두고 가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젖소를 만났어요. 소녀를 본 젖소가 부탁했어요. 소녀야, 소녀야, 내 젖을 좀 짜주렴. 7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도 젖을 짜러 오지 않는단다. 소녀는 옆에 있던 들통에 젖소에 젖을 짰어요. 그리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조금 마시기도 했어요. 그런 다음 나머지는 들통에 남겨두었어요. 조금 더 가니 사과나무가 한 그루 나타났어요. 사과가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가지가 꺾일 정도였어요. 사과나무는 소녀에게 부탁했어요. 소녀야, 사과가 떨어지게 나를 좀 흔들어 줄래? 너무 무거워서 내 가지가 부러지고 있단다. 그러자 소녀가 대답했어요. 그래, 도와주고 말고 불쌍한 나무야. 소녀는 나무를 흔들어 사과를 떨어뜨리고 가지를 똑바로 세워주었어요. 떨어진 사과들은 나무 아래 그대로 남겨놓았어요. 다시 길을 떠난 소녀는 이윽고 어느 집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늙은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마녀는 하녀로 부리려고 소녀들을 집에 들이고 있었어요. 일자리를 찾아 집을 떠났다는 소녀의 말을 듣자 마녀는 소녀에게 일을 시켜본 후 품삯을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마녀는 소녀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었어요. 너는 집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치워놓고 바닥과 벽난로를 쓸어야 한다. 그런데 네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어. 절대로 굴뚝을 올려다보면 안 된다. 만약 그랬다가는 내게 끔찍한 일이 닥칠 거야. 알겠니? 그래서 소녀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네, 할머니. 어느 날 마녀가 나가고 없는 때였어요. 소녀는 청소를 하다가 마녀의 경고를 깜빡 잊고 그만 굴뚝을 올려다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커다란 돈 보따리가 소녀의 무릎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소녀가 굴뚝을 올려다볼 때마다 계속해서 돈 보따리가 떨어졌어요.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돈을 챙겨 출발했어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소녀는 마녀가 쫓아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녀는 사과나무에게 달려가 소리쳤어요. 사과나무야, 나를 좀 숨겨주렴. 늙은 마녀가 나를 찾지 못하게 말이야. 마녀가 나를 찾으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사과나무는 소녀를 숨겨주었어요. 곧 마녀가 와서 사과나무에게 말했어요. 내 사과나무야, 사과나무야. 투둑하게 흔들리고
기다랗게 늘어진 보따리를 들고 가는 소녀를 보았니? 내 돈을 몽땅 훔쳐간 그 아이를 혹시 보았니? 그러자 사과나무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주인님. 지난 7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마녀가 다른 길로 가버리자 소녀는 다시 출발했어요. 그런데 젖소가 있는 곳에 막 이르렀을 때 마녀가 또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녀는 젖소에게 달려가 외쳤죠. 젖소야, 나를 좀 숨겨줘. 늙은 마녀가 나를 찾지 못하게 말이야. 마녀가 날 잡으면 잡아먹을지도 몰라. 그래서 젖소는 소녀를 숨겨주었어요. 곧 늙은 마녀가 와서 주위를 둘러보며 젖소에게 물었어요. 내 젖소야, 젖소야. 두둑하고 흔들리는 기다랗고 늘어진 보따리를 들고 가는 소녀를 보았니? 내 돈을 몽땅 훔쳐간 그 아이를 혹시 못 보았니? 그러자 젖소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주인님. 지난 7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마녀가 다른 길로 가버리자 소녀는 다시 도망쳤어요. 하지만 5분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마녀가 쫓아오는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소녀는 5분에게 달려가 외쳤어요. 5분아, 나를 좀 숨겨줘. 늙은 마녀가 나를 찾지 못하게 말이야. 마녀가 나를 잡으면 잡아먹을지도 몰라. 그러자 5분이 대답했어요. 내게는 빈 공간이 없으니 저 빵 굽는 아저씨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빵 굽는 아저씨가 소녀를 5분 뒤에 숨겨주었어요. 잠시 후 도착한 마녀는 이곳저곳을 두루 살피더니 빵 굽는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이보게나, 이보게나. 두둑하게 흔들리고 기다랗게 늘어진 보따리를 들고 가는 소녀를 보았나? 내 돈을 몽땅 훔쳐간 그 아이를 혹시 못 보았나? 그러자 빵 굽는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5분 안을 살펴보세요. 늙은 마녀가 5분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자 5분이 말했어요. 안으로 더 들어와 구석 깊숙이 찾아보세요. 늙은 마녀가 시키는 대로 깊숙이 들어오자 5분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마녀는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제야 안심하고 다시 길을 떠난 소녀는 돈 보따리를 가지고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부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자 집에 남아있던 동생도 언니처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갔던 길과 같은 길로 떠났어요. 5분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빵들이 동생에게 부탁했어요. 소녀야, 소녀야, 우리를 좀 꺼내줘. 7년 동안이나 구워지고 있지만 아무도 우리를 꺼내러 오지 않았단다. 하지만 소녀는 거절했어요. 아니, 싫어. 내 손가락을 대긴 싫어. 동생은 가던 길로 계속 갔고 얼마 후 젖소를 만나게 되었어요. 젖소는 소녀를 보자 부탁했어요. 소녀야, 내 젖을 좀 짜주렴. 7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도 젖을 짜러 오지 않았단다. 하지만 소녀는 냉정하게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아니, 젖을 짜줄 수 없어. 난 지금 무척 바쁘거든. 그러고는 더욱 걸음을 재촉했죠. 이번에는 사과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사과나무도 가지를 흔들어 사과를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니, 그럴 수 없어.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바빠. 소녀는 이번에도 매몰차게 거절하고 계속 걸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늙은 마녀의 집에 도착했어요. 동생에게도 언니에게 생겼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마녀가 나가고 없는 사이 동생 역시 마녀가 했던 말을 깜빡 잊고 굴뚝을 올려다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돈 보따리가 뚝 떨어졌어요. 동생은 당장 돈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사과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동생은 마녀가 쫓아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에게 달려가 소리쳤죠. 사과나무야, 나를 좀 숨겨줘. 늙은 마녀가 나를 찾지 못하게 말이야. 나를 잡으면 날 잡아먹을지도 몰라. 하지만 사과나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동생은 계속 달려갔죠. 곧 마녀가 와서 사과나무에게 물었어요. 사과나무야, 내 사과나무야. 두둑하게 흔들리고 기다랗게 늘어진 보따리를 들고 가는 소녀를 보았니? 내 돈을 몽땅 훔쳐간 그 아이를 혹시 못 보았니? 그러자 사과나무가 얼른 대답했어요. 네, 주인님, 저 길로 내려갔어요. 결국 동생은 뒤쫓아온 늙은 마녀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동생은 마녀에게 돈을 모두 빼앗기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답니다.